며칠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에도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통영에서 전복된 낚시 여선에 대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기관의 늦장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장 교육감을 만나 올해 전남도 교육 현안과 개선 대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고흥군 수협 임원단이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흥지역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낚시여선 실종자의 집중수색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유가족들은 기관의 늑장 대응 탓이 크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사고 닷새째인 오늘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생존자들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선체의 충돌 흔적과 선내 CCTV를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수색 규모를 줄여 함정 세척과 민간 어선만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부터 요구했던 민간 저인망 어선의 투입은 집중 수색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수청 등 유관기관이 공해상에서 저인망 어선을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한 전례가 없다며 어선 투입을 불허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오늘부터 저인망 어선을 사용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상 악화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실종자의 유가족들은 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익조끼를 안 타고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 밑에 있다. 물 밑에 작업 좀 해주세요. 여기 낚시여선 거기 회장님 전화 왔어요. 그냥 다니면서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이거예요. 선박 사무장으로부터 공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끈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끝자고 보기 힘들다. 간지러워 끝자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고. 해경은 또 사고 당시 화물선으로 나간 필리핀 국적 일항사 44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황교안 국회의원이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5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 화물 겸용 여객선은 최대 선령 25년, 여객 전용 여객선은 최대 선령이 30년이라며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선사의 경영 여건 때문에 방치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여객 전용 여객선도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지자체는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등 각종 대책을 시행했지만 차량 이부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돌산공원에서 내려다본 여수 경도의 모습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거리지만 미세먼지로 둘러싸여 뿌옇게 보입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오늘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활동해갖고 지금 막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운동은 해야 되고 없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왔죠. 실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미리 계획되어 있는 대체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내륙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오늘 도내 전 지역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쓰레기 소각장도 소각량을 줄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평소보다 소각량을 15% 정도 줄여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기관도 차량 이부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주차장에는 홀수와 짝수 차량이 구분 없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차량 이부제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한테 일단 못 가져오게끔 방송을 했었고 또 문자까지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뭐 정확하게 몇 대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한편 내일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져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직자부터 차량 이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저감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심각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하고 차량 이부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각 시군이나 소방본부가 보유한 진공 흡입 차량과 살수차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내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감축과 산단 입주 기업의 저감 대책 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도 지시했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의 젠걸음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자치와 교육복지정착 외에 소통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장서공토 교육감을 통해 올해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취임 후 이제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 중심 교실 개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교실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교실 속에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 그리고 인성,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남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남 학교의 76%가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 학생 수 6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전남 교육의 핵심 현안이고,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힘,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6개월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강조하신 부분도 현장 지원 강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교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올해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일단 시군교육청에 그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좀 대폭 줄이고 교사들이 학생지도,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의회 또 일반직 직원들의 쓴소리도 좀 들으셨는데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조직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한 도민들의 전남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군별 교육참여위원회, 이것도 또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했지만 도의회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사안 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에 대한 반대 부분에 대해서 설득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해서, 정말 전남교육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우리 도민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통로를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교육을 혁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당당하게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힘차게 출발합니다.
도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바쁜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흥군 수협 임원단이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흥 지역 여성단체는 오늘 수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 41명이 지난해 4월 필리핀 관광 도중 집단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수협중앙회가 전국 모든 수협 임직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노인 운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 한 SUV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40대 집배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주차를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벽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모두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와 관련된 사망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교통사고는 점차 줄었지만 반대로 노인사고 비율은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자 아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죠. 그렇지만 내 건강이 허락지 않고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라도 반납하는 건 원칙이지 그게. 강원도 내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은 2015년 56명에서 지난해 454명까지 늘었고 올해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부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지난해에만 반납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운전을 포기하게끔 유도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도 그런 정책에 동참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강원도에서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흥군이 해창만 방조제의 배수관문 신설을 국고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로 1,600헥타르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창만 방조제의 배수관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목과 기계, 전기, 건축공사에 필요한 30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창만 방조제는 지난 1993년 준공된 노후 배수관문으로 해수 유입 시 저류수의 염도가 상승해 염해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율산 에코지오 아파트 주민 1동 80만 원, 여수시 중앙동 8통 주민 1동 72만 5천 원, 13통 주민 1동 51만 원, 묘도동 창촌마을 주민 1동 50만 원, 순천시 생목동 벽산 아파트 107, 108, 110동 주민 1동 48만 1천 원, 여수시 국동 4통 주민 1동 43만 3천 원, 순천시 연향동 동부아파트 101, 106동 주민 1동 42만 9천 원, 고흥군 도하면 하동마을 주민 1동 42만 9천 원, 순천시 덕암동 덕암현대아파트 101동 103동 주민 1동 42만 7천 원, 여수시 국동 17통 대주아파트 주민 1동 40만 2천 원, 순천시 해룡면 호두마을 주민 1동 40만 원, 여수시 만흥동 상촌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연향동 금호아파트 6동, 7동, 8동 주민 1동 28만 6,300원, 동성아파트 101동, 102동 주민 1동 25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외마을 경로당 20만 원, 여수시 시전동 웅남 웅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둔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7통 주민 1동 20만 원, 중앙동 풍산식당 20만 원, 묘도동 읍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죽도마을 주민 1동 17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올해 제21회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3월 15일부터 섬진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2019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광양매화축제 개최와 관련해 광양매화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매화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주제로 오는 3월 15일부터 10일 동안 다안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선호 프로그램 개편과 고질적인 교통체증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섬진강에 화합의 부교를 설치해 하동에서 행사장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합니다. 여수 지역 특산품인 거문도 해풍쑥이 내일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여수시는 거문도 45헥타르 면적에서 쑥 채취가 시작돼 내일부터 출하할 예정이며 판매 가격은 2kg 한 상자에 3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거문도에서는 190여 농가가 480톤의 쑥을 생산해 지난해보다 3억 원 증가한 3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활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3년 개소해 CCTV 900여 대를 통합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절도, 폭력,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연간 750여 건의 생활안전 저해 요소들을 초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절도 등 사건 사고 발생 때 저장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